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면 오늘 아침에 시장에 어떤 일이, 주말에 어떤 일이 글로벌리 일어났는지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말에 있었던 뉴스 보기 이전에 오늘 개장하기 전에 이런 게 뉴스로 떴었습니다. 1900 안 깨면 다행, 상승 촉매 시장에 없다. 예, 오늘 1900이 그만큼 지난주 금요일날 1890선까지 깨면서 위태위태했었는데 이게 쉽게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개장 전 헤드라인이 있었다라는 거, 주말에 별로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뉴스가 있었나 보죠. 차례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바로 G20 회의입니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회의가 워싱턴 DC에서 열렸죠. 이틀 동안 이제 머리를 맞대서 G20 회의가 열렸는데 주요국 20개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특별히 금융 관련해서요. 근데 정확한 것은요,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서 미국에서요, 환율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엔저의 어떤 의도적인 일본의 자국의 어떤 통화를 너무 절하해서 갖고 가는 것 아닌가라고 곧바로 이제 돌직구를 날렸었는데, 때문에 G20 회의에서는 더 강한 뭔가 한 방이 나오지 않을까 했었지만 의외로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국의 어떤 통화를 인위적으로 절하시키지 말자,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니까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이것이 일본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은 사실상 도망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일본의 엔저를 용인하는 분위기 때문에 오늘 엔저가 엔달러 기준 100엔대를 정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현재 니케이도 날아가는 중입니다. 엔달러 환율 차트 먼저 보여드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엔달러 환율 차트인데요. 99엔대 들어갔죠. 99.88엔까지 오늘 장중에 보여줬었습니다. BOJ가 있을 때도 99엔, 99.8엔대까지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그거보다 약간 더 엔저가 더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거의 고점 부근에 와 있습니다. 100엔대 돌파가 코앞이에요. 때문에 일본 니케이도 수출주 중심으로 잘 가고 있는데 오늘 시작부터 2% 정도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지켜지고 있네요. 13,600선이 오늘 장중에 한번 갔었었고요. 사실상 BOJ가 있을 때도 13,000선 들어가긴 했지만 이렇게 13,600까지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소폭의 갭을 만들며 다시금 성큼성큼 뛰어가기를 니케이가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보합권 등락에 아까 개장 전 헤드라인 전반적인 분위기도 전해드렸지만 오늘 1900 지키면 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는 못 가는데 일본이 날아가더라. 그 이유는 G20에 있더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중국장 분위기를 한번 볼까 합니다. 중국 상하종합지수도요, 금요일날 급등을 했었습니다. 2%가량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약보합 정도이네요. 웬걸 2200으로 시작하죠. 중국 상하종합지수가 이런 지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차트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이제 중국 상하종합증시 차트인데요. 이렇게 계속 흘러내려가다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양봉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200일선에선 지지를 받았었죠. 때문에 금요일날 양봉은 의미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이렇게 오후장 우리가 끝나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더 열리는 중국장에서 급한 반등이 나온 원인은요, 중국의 싱크탱크에서 중국은 2분기부터 아마 경제 회복세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증시가 반응을 했고요. 오늘은 약간 눌리는 거 잘은 모르지만 쓰촨성 관련해서 대규모 지진, 확실히 이제 투자 심리를 짓누를 만한 안 좋은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주식 투자하고 이럴 여가가 없겠죠. 투자 심리도 많이 좀 위축이 됐을 것 같고 현재 아마 오늘 종가까지도 거래 자체가 조금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오늘 좀 쉬어가면서 조용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우리장 한번 볼까요? 현재 코스피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빨간불을 켜고 있네요. 그래도 1800, 1900을 참 지키고 있습니다. 2포인트가량 위쪽인데 1908.96, 오늘 장중에 1910선을 그래도 많이 좀 들락날락했습니다. 네, 시가는 뭐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요. 시가 이후에 2분 만에 1910선을 곧바로 회복했었어요. 이때 놀랍게도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동반해서 샀었는데요. 이후에 낙폭이 다시 한번 나왔죠. 그래도 1900을 깨진 않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다시 한 시가 부근 정도에 와서 1908선, 그래도 플러스를 내고 있는데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 중심의 수급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네, 개장 초반 2분 만에 시장을 위쪽으로 돌려놓았던 외국인들 현물 매수는 일단 없습니다. 다만 선물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 걸로 봤을 때 환매수라기보다는 단타 치려고 신규가 이제 선물 쪽에 매수로 들어오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도 오늘 사지 않는데 개인이 오늘 나홀로 매수하고 있거든요. 잠깐 보시면요. 자, 개인의 매수가 오늘부로 유가증권 시장에 관해서 며칠째 이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이야, 이렇게 이어졌네요. 그죠? 4월 12일부터 매수 규모가 약간 좀 지난주 후반부터 줄긴 했지만 이렇게 되면 한 7거래 연속 개인이 나홀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굉장히 위태위태했었는데 그렇죠. 121선을 지키면서 지지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의 삼성전자는 그냥 정중동입니다. 어느덧 147만 원짜리가 돼버렸어요. 150만 원은 깨졌다라는 얘기죠. 현대차가 더 빠지네요. 하지만 18만 원은 지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금요일날 6%가량 급락을 하면서 52주 신저가를 찍었다가 2%대 정도로 낙폭을 줄이면서 끝냈기 때문인데요. 자, 참고로 오늘 현대모비스는 소폭 오르고 있죠. 예, 지금 잠깐 현대차의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겠는데요. 현대차가 장중 한때 금요일날요 6% 넘게 빠지면서 17만 6,5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날 이제 금요일날 2.6% 정도로 낙폭을 줄이고 금요일 종가가 18만 3,500원, 18만 원 지키면서 끝냈는데 오늘 추가로 더 밀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거래는 많지 않은데요. 약간 더 흐르고 있다는 거 안 좋은 사인입니다만 모비스는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모비스의 경우에는 일단 2분기에 대한 기대감, 일단 차트도 조금 덜 흘렸죠. 엄청나게 빠르게 급락 이후에 약간의 횡보를 그나마 보여주는 모비스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현대차는 확실히 차트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아차는 훨씬 더 견조한데 기아차도 오늘은 좀 같이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2%나 나오고 있어서 기아차는 오늘만 본다면 3인방 가운데 가장 많이 빠진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엔저가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상 금요일날 현대차가 왜 급락했는가 이제는 뭐 다 알려진 뉴스인데요. 임금에 대한 소송 악재 때문이었습니다. 뭐 잘하면 현대차가 6, 7조 정도 몰아야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1년 중에 한 절반 정도 장사한 거를 소송 때문에 토해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악재가 아주 크게 나왔었죠. 현대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이 좀 운도 없게 안 나오는 것은요. 엔달러가 다시 한번 100엔대 근접할 정도로 엔저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왜 자꾸 엔저라고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훨씬 더 값싼 일본 차가 많이 팔리면 현대차는 가격 경쟁력이 밀려서 차를 덜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곧 차를 덜 팔았다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조금 더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이제 자동차 중심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SK 하이닉스 이번 주 후반에 실적 나옵니다.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고 저희가 마지막에 실적 스케줄 언급드리도록 할게요. 자, LG화학이 오늘 1.3%, 신한지주, 금융주도 이번 주 금요일 날 KB금융을 필두로 해서 실적이 나올 전망인데요. SK텔레콤도 이제 19만 원 슬슬 통신주가 계속해서 견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스닥으로 한번 가기 이전에 LG그룹주들을 잠깐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LG전자, 제가 금요일 날 뭐라고 그랬었죠? 이렇게 코스피가 1890선도 깨고 1900을 버거워하는 와중에도 누가 신고가를 낸다? 예, 바로 LG전자였는데요. 오늘 LG전자는 거의 뭐 한 800원 정도 오르면서 89,000원대 9만 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차트로 보시면 조금 더 와 닿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LG전자 차트죠. 오늘 시장과 상관없이 1% 오르고 89,000원.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렸었는데 그죠? 이때 벌써 심상치 않았고 그 이후에 시장과 별로 LG전자 차트 보면은 상관이 없이 흘러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옵티머스 시리즈가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금요일 날 장중에 88,500원까지 갔었는데 오늘은 89,000원 드디어 찍으면서 오늘도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은 보합권인데 말이죠. 그리고 오늘 LG 디스플레이도 조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역시 LG전자와 나란하게 1%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바닥권을 어느 정도 2번 정도 확실하게 찍어주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1분기 실적이 잘하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역시 주가 희비는 갈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LG화학인데요. 제가 이 부분은 잠시 후에 가장 말미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LG전자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자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을 주면서 전반적으로 LG화학과 LG그룹주들 다 괜찮은데 1% 역시 남짓 상승하면서 25만 원은 확실하게 바닥권으로 깔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LG화학까지 흐름을 좀 짚어드렸는데요. LG화학 하나가 좀 전반적으로 화학 섹터에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GS건설이 건설주 전반 더 나아가 수주 산업을 하는 조선주까지 영향을 미쳤듯이 말이죠. 그 부분 나중에 짚어드리겠고요.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 봅니다.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견주하고 특별히 코스닥은 수급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자, 코스닥의 현재 흐름만 먼저 보면요. 544.89인데 0.6% 정도 오릅니다. 코스피의 상승률은 퍼센트로 치면 0.3%, 코스닥은 0.6%. 퍼센트로만 봐도 코스닥이 오늘 2배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코스닥은 역시 시가가 뭐 그렇게 의미 있진 않았는데 540선 거의 지키려 하다가 지금 상승폭을 훨씬 더 키워가고 있죠. 누가 사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에는 오늘 외국인이 나홀로 매수합니다. 코스닥, 외국인, 그렇죠?
외국인의 나홀로 매수. 야, 이게 며칠 만인 줄 아십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에 외국인들 매수가 나오는 것.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외국인의 누적, 날짜별 순매수를 보고 계시고요. 이렇게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이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고 있는데, 자, 이 파란색 계속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팔고 또 팔고 오늘 샀죠. 7거래일 만에 드디어 코스닥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오래간만에 컴백해서 뭘 집어드는지 잘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코스닥 쪽에 어떤 섹터가 지금 바구니에 쭉쭉쭉 담겨가고 있는지. 자,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오래간만에 들어와서 사는 쪽이 코스닥 외국인이죠. 코스닥 IT를 삽니다. 그렇죠? 벤처기업, 중견기업, IT 하드웨어 쪽. 지금 코스닥 우량기업, IT 부품, 소프트웨어 다 IT 부품을 와서 담는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부분은요. 코스닥 먼저 차트를 보고 이 문제 종목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아마 감 잡으셨을 것 같은데 바로 셀트리온 얘기입니다. 셀트리온 얘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셀트리온이 오늘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해외 CB 발행한 것 중에 일부 다시 한번 매입 소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폭락을 하면서 해외 CB도 발행가 이하로 내려가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사주겠다라는 얘기였었는데 주가의 어떤 주주 가치를 조금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 측에서 배려한 행동이었음에도 주가는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오늘 관련한 셀트리온 제약은 하한가에서 약간 탈출하는 모습이 지금 조금 전부터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차트 잠깐 볼까요? 자, 이때 이제 서정진 회장이 문제가 될 줄 몰랐던 당시에는요,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나흘 연속 사실상 셀트리온 제약은 계속 하한가를 쳤었고, 셀트리온 아주 간당간당하게 하한가까지 가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13.35%였으니까 이렇게 당장 눈으로 보더라도 5만 원짜리가 25,000원, 26,000원 하고 있으니까 반토막이 며칠 만에 났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부터 하한가가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12.67% 이렇게 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쪽에서 먼저 풀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셀트리온 제약은요, 계속 정확하게 하한가만 쳤었던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자, 셀트리온 제약은 벌써 낙폭을 많이 줄여서요. 오늘도 역시 하한가를 갔습니다만 마이너스 5% 정도로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쪽에 얼마나 매도 잔량이 쌓였는지 보면요. 매도 잔량이 확실히 줄었네요. 아까 몇십만 주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매도 잔량이 확실히 덜 쌓인 그런 모습입니다. 매수 쪽에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매도 잔량이 빨리빨리 줄고 있는 것이겠죠. 때문인지 몰라도요. 바이오 이미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오늘 굉장히 빠르게 이 종목들보다 먼저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관련해서 바이오 쪽에 같이 좀 무너졌었던 그런 금요일이잖아요. 우수수 떨어졌었는데 오늘 다시 우수수 올라옵니다. 그죠? 시젠도 반등, 차바이오엔도 반등, 메디톡스 같은 종목도 아마 반등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코스닥의 차트를 조금 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바로 코스닥의 차트인데요. 563.39 이날 바로 뭐라고 했냐면 셀트리온 효과다. 이거 서정진 회장이 기자회견하고 나서 셀트리온이 급등했었기 때문에 시총 1위 종목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올라서 코스피가 올랐듯이 셀트리온 때문에 코스닥이 이렇게 오른 거다라고 얘기하기가 무섭게 이렇게 상한폭이 크게 좀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후반에 3일 연속 밀렸었죠. 근데 오늘의 의미는 뭘까요? 셀트리온이 물론 한가가 조금 전부터 풀리고 있긴 하지만 셀트리온이 아직까지 헤매고 있는데도 이렇게 빨간봉 이 나흘 만에 반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코스닥 지금까지 한 번도 사지 않았고 지난주 내내 코스피, 코스닥을 동시에 계속 팔아댔던 외국인들에 의해서 셀트리온이 여전히 꽤 많이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코스닥 잘 보십시오. 외국인들은 돌아와서 IT를 사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여러 가지 테마도 있는데요. 짧고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쓰촨성 지진 뉴스 주말에 많이 대하셨을 텐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자연재해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망한다면 누구를 탓해야 할지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프게도 주식시장에 오르는 종목도 있네요. 지진 관련해서 관련 주가가 또 강세인데요. 두산인프라코어는 왜일까요? 집 무너졌으니까 굴삭기 우리 거 많이 팔릴 수 있다 이런 소식에 오르고 있고요. 유니슨, 삼성현대, KT 서브마린 그리고 AJS 모두 다 사실상 두 자릿수 이상 상승폭을 좀 그렸다가 지금 상승폭이 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냥 단기 이슈로 끝날지요. 중국은 참 AI에 이어서 쓰촨성 지진까지 안 좋은 뉴스들도 많이 있네요. 자, 나머지 종목, 나머지 테마 좀 더 보면요. 이제 4.24 재보선도 눈앞에 다가왔죠.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사실상 주말에 마지막 유세를 마쳤는데 안철수 관련 테마가 오늘 조금 부진해요.
허준영 새누리당 후보가 이제 불법 현수막을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 한 30여 개 정도 걸려 있더라라고 해서 고발을 검찰에 했기 때문인데요. 안랩이 한 3% 정도, 썬지언저가 마이너스 6%, 오픈베이스가 마이너스 8%, 다물 멀티미디어는 한 9% 정도 보여진 종목 가운데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요일 날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쳤거든요. 예, 뭐 어떤 재료가 이게 이제 과연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금요일 급등 이후에 오늘 나온 뉴스 활용해서 약간 차익실현 매물도 재보선 이전에 활용해서 빠져나오는 세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주 의미 있게 상한가에 접어든 종목이 있었으니 아마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건데요. 예,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싸이 관련해서 오로라가 정말 사실은 숨어있는 가장 강한 테마 아니었습니까? 싸이 캐릭터를 이제 해외에 팔 수 있다는 그런 판권을 유일하게 YG 엔터테인먼트하고 계약을 통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독점적인 캐릭터 판권을 갖고 있었던 오로라였는데 며칠 전에는 거의 한가 갔었죠. 오늘은 왜 상한가 갔을까요? 잠깐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정말 급등락하는 종목이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이제 롤러코스터 종목이죠. 이렇게 올라갔을 때 거의 상한가로 올라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소위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끝까지 살림이 너무 많아서 점상으로 시작하고 끝난 날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했었죠. 왜? 싸이 관련해 해외 판권이 없다라는 얘기 때문에 하한가, 네, 또 한가 갈 뻔했다가 약간 풀렸고 이때 사실상 뭐 괜찮은 신호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상한가가 약간 풀리긴 했지만 지금 국내 정도만 싸이 관련의 캐릭터 판권이 있고 해외는 없다고 해서 급락을 했었던 건데 해외 모처의 그 라이선스 갖고 있는 사람하고 얘기가 잘 되면 해외 판권도 갖고 갈 수도 있다. 이 가능성 때문에 지금 오로라가 다시 한번 상한가에 진입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러다 또 안 된다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급등락하는 싸이 관련 테마의 중심 오로라 한번 살펴드렸고요. 또 하나는 오늘 실적 기대감에 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글쎄요, 외국인들도 이 종목을 오늘 담고 있는지 오늘 마감돼야 알 수 있겠지만요. AP 시스템이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는 건데 오늘 2.6% 정도 상승, 오늘 고가는 13,600원이었고 13,900원이었고 저가는 13,500원. 지금 뭐 그렇게 크게 흔들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면요. 이런 종목도 지금 거의 신고가 부근이에요. 3월 달에 급하게 한번 매수세를 받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4월 달에 2차 상승, 이 상승세 끝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쭉 늘려봐도요. 거의 옛날 아주 의미 있었던 14,000원대 가격대를 회복해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LG화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소재와 산업재 섹터가 말이 많았었죠. 사실상 GS건설발 이런 소재와 산업재 섹터에 대한 특별히 어닝 쇼크가 시장을 지난주 짓눌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LG화학은 대표적인 소재 산업재 섹터의 종목입니다. 그런데 LG화학의 1분기 실적이 예상 정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근데요, 냉정하게 생각해 볼 부분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화학주에 대한 매수 추천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들여다보니까 LG화학의 실적이 좋더라 이겁니다. 이제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대림 산업이 이제 좋아서 건설주가 잠깐 좋아 보였던 것처럼 LG화학 하나의 종목이지만 이 하나 기업의 실적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는 얘기인데요. 참고할 부분은요. LG화학의 실적이 이제 시장의 눈높이를 맞췄다고 하는데 원래 엄청난 5천억대, 6천억 가까운 영업이익 정도를 예상했었다가 이게 빠르게 안 되겠다. 실적이 정말 안 나오겠다 해서 빠르게 하향 조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쭉 하향 조정된 그 눈높이를 LG화학이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주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빠르게 하향 조정된 실적이라도 맞췄으니 이게 다행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화학주가 나오고 있는 건데 잘 보시면요. LG화학은 화학 산업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전자재료라고 해서요. 어떻게 보면 IT 소재 쪽의 산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의 실적이 정말 화학주의 실적이 괜찮은 것으로 연결 지어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소재 산업재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를 LG화학이 역으로 많이 끌어올리긴 했는데 그렇다고 화학주를 살 건가?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어쨌든 화학주 추천이 조금 나오는데 그래도 조금 의미 있는 오늘 수급도 있긴 합니다. 자, 잠깐 한번 보시죠. 자, 오늘 기관이 전반적으로 매도합니다만 화학주를 소폭은 사고 있어요. 그리고 LG화학에 대해서도요. 기관이 사실상 바닥을 좀 만들어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자, 기관의 매수가 LG화학에 대해서 언제부터 들어갔죠? 4월 한 초반부터, 4월 8일부터요. LG화학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자, 4월 8일부터 기관의 매수가 들어간 이때부터 슬슬쩍 바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쌍바닥 이후 지금 가고 있는 건데 21선도 돌파하긴 했었는데 여기서 LG화학을 살 건가
이렇게 밀린 종목을 상권가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대형주는 접근을 자제하자. 오히려 LG화학 같은 종목은 올라오면 현금 챙기자 하는 의견도 있으니까요. 자, 어닝의 정점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가요. 우리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실적이 될 텐데요. 잠시 전에 실적을 오늘 발표한 종목의 어떤 흐름이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삼성 테크윈이라는 종목인데 원래는 이 실적을 내일 내놓을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내놓으면서 실적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시장은 당연히 좋게 반응하겠죠. 지금 현재 코스피의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한데 현재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2달 정도의 횡보세를 모두 다 뛰어넘을 만한 너무너무 무거웠던 종목이 이렇게 양봉을 연이어서 낸다라는 것은 실적의 힘이 그만큼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 정도 오르는 삼성 테크윈에서도 보여졌듯이 실적은 지금 가장 중요한 그런 키워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애플의 실적도 이제 내일 모레 밤에 장이 끝난 다음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년 만에 실적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1년 전 똑같은 기간보다 주당 순이익 한 $1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애플의 실적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코스닥 오늘 외국인이 오래간만에 들어와서 어떤 종목 사는지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는 IT를 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주 특별히 IT 관련, 특별히 자동차 관련, 오늘 아까 잠깐 보여드린 LG그룹주 관련한 실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스케줄 이번 주 관련해 국내에만 한정을 했습니다. 준비한 것 보여드리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뉴스인마켓입니다. 국내 기업이 지난해 말까지 케이만군도, 버뮤다 등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금융회사로 송금한 돈이 약 2조 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전체 국외 금융투자의 4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기업이 조세피난처의 역외 금융회사에 금융투자를 목적으로 송금한 돈은 1조 8,1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은에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보낸 것만 집계된 것으로 음성적으로 흘러간 자금은 훨씬 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은은 최근 들어 조세피난처를 향하는 자금이 많아진 것은 국내 저금리 기조의 영향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역외 탈세는 투자 현황을 당국에 보고하든 보고하지 않든 일어날 수 있다며 새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를 보인 만큼 조세피난처 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레리 페이지가 이르면 이번 주 방한합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신제품 소개 등으로 수차례 국내를 방문했지만 공동 창업자인 페이지가 방한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레리 페이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방한할 예정이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지는 구글과 안드로이드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 대표와도 만날 전망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구글 측에서 오는 26일 최 장관을 예방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아직 면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서민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행복기금 수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전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 행복기금은 시작 단계부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오늘부터 30일까지 채무구조 조정 신청 가접수를 받습니다. 본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가접수 기간에는 신청 접수 업무만 받고 나중에 추후 심사 및 채무조정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접수하는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되므로 사채업자에 시달리는 서민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유가증권 시장의 주식 회전율이 2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월 유가증권 시장의 주식 회전율은 19%로 2011년 7월 19% 이후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2011년 8월 초 강등되며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20%를 밑돈 것은 처음입니다. 주식 회전율은 거래량을 상장 주식 수로 나눈 값으로 회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주식 수에 비해 거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 거래 대금이 4조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8년 8월 이후 처음이며 2달 연속 4조 원을 밑돈 것은 2007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서민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행복나눔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김정태 지주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최응식 지주사장, 김종준 하나은행장, 윤용로 외환은행장, 임창섭 하나대투증권 사장 등 지주 계열사 임원들이 개별 사업을 전담합니다. 하나금융 행복나눔위원회는 사업 부문별로 행복나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서민금융, 중소기업 청년 창업 지원, 소비자 보호, 사회공헌 등 4개 분야에서 책임 경영을 하게 됩니다.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의 조인트 벤처인 헬스커넥트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환자 맞춤형 시스템 스마트병원 솔루션을 분당 서울대병원에 적용했습니다. 이 솔루션은 병원 방문객과 환자가 스마트폰과 무인 안내 시스템, 태블릿 PC 등 IT 기기를 이용해 진료 검사와 접수, 병원 행정 업무 처리, 의료 정보 조회, 대기 시간 확인, 진료비 결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효성이 글로벌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자 기존 인재개발팀을 인력개발원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인력개발원은 기본 교육팀, 리더 육성팀, 기업 문화팀, 인력진단센터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회사 측은 인력개발원이 임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지원함으로써 실적 향상은 물론 새로운 기업 문화 창출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롯데슈퍼가 지역 직거래 확대를 통한 유통구조 혁신에 나섰습니다. 롯데슈퍼는 지역 직거래 점포 확대, 전용 계약 농장 확대, 농어민 단체 직거래 강화 등 3대 유통 혁신을 통해 신선식품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지에서 물류센터를 거쳐 점포로 입고되는 기존 신선식품 유통 방식 대신 개별 점포 근처에서 수확한 제품을 바로 입고하는 로컬 푸드형 점포를 연말까지 1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4월 22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